어머니, 서명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안 찍겠다는 거야?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서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굴에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늘 고요한 집안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담장 너머로 감나무 한 그루가 보이는 2층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말수가 적은 며느리와 말이 많은 시어머니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은 윤희였습니다. 윤희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아침 인사를 할 때도, 식탁에 반찬을 올릴 때도, 누군가 말을 걸 때도 늘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예의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은 김순자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며느리를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렇게 말이 없냐는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나왔습니다. 식사 중에도 빨래를 개면서도 손주를 보며 웃을 때도 그 말이 따라왔습니다. 윤희는 대답 대신 웃음만 남겼습니다. 작고 얕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윤희 역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윤희를 착하다고 불렀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순자 씨 며느리는 참 말이 없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며느리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 착함 뒤에는 긴 세월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윤희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결정은 늘 시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집을 고칠지 말지, 어디로 이사할지, 손주 교육은 어떻게 할지, 명절에는 누구를 먼저 찾아갈지, 심지어 윤희가 입을 옷의 색깔까지도 순자가 정했습니다. 그런 건 나이 든 사람이 경험이 많으니까 라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윤희는 그 결정들을 조용히 따랐습니다. 그 선택이 옳은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이 참아줘서 우리 집이 평화로운 거야라고 말하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누구의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윤희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작은 서점 앞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책 한 권이 보였습니다. 나를 지키는 말하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저녁 준비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순자는 저녁이 조금만 늦어져도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윤희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 제목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를 지키는 말하기.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다시 그 서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들어갔습니다. 손에 책을 들었을 때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금지된 것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윤희는 책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꺼내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윤희는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방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때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윤희는 그 문장 아래에 작게 줄을 그었습니다. 연필로 아주 얇게
누가 볼까 조심스럽게 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겠다. 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누구나 노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순자가 꺼낸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 그 돈으로 적금도 들고 여유도 좀 생기고. 윤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대출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을 닦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순자가 윤희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했습니다. 윤희는 행주를 내려놓고 식탁 앞에 섰습니다. 이거 보증인란에 도장만 찍으면 돼. 순자는 서류 봉투를 윤희 쪽으로 밀었습니다. 진명의 변경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노후를 대비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희는 잠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덧붙였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거니까. 나 혼자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나온대. 며느리 도장도 필요하다더라고.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늘 그랬듯 윤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도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윤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장을 찾으려던 손이 서류 봉투 위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왜? 도장 어디 갔어?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처음 보는 듯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늘 곧바로 도장을 찍던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읽는 며느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윤희는 서류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집 담보대출 계약서. 대출 금액 1억 2천만 원. 상환 기간 10년. 보증인 윤희. 윤희는 그 마지막 줄에서 눈길을 멈췄습니다. 보증인이라는 단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윤희는 그 문장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순자는 윤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윤희와는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윤희야,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윤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명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멈췄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윤희는 서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제가 서명을 하게 되면 만약 어머님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실 경우 제가 대신 갚아야 합니다. 그건 저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순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안 갚을 것 같아? 난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어.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어머님께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신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와 제 아이들에게 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안 찍겠다는 거야? 윤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대로 알고 서명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순자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얼굴에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은 다 괜찮다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 시어머니 말 한 번 안 듣겠다는 거야? 그 말에 윤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고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게 아닙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10년 동안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괜찮다고 한 건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윤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고 산 건 그게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싸우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다릅니다. 이건 제 노후와 제 아이들의 미래에 관한 일입니다. 윤희의 손이 서류 위에 놓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돕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여야 합니다. 이 서류에 적힌 책임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윤희는 늘 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늘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희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지.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거두어 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자신이 너무 심하게 나간 건 아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혼자 밥상을 차렸고 혼자 먹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나한테 말대꾸를 했어. 남편은 윤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류 내용, 보증인의 책임, 그리고 자신이 왜 서명할 수 없는지를 말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윤희 말도 일리가 있어요. 보증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니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너마저 마누라 편을 드냐?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건 법적인 문제니까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윤희가 아침 인사를 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순자는 윤희와 말을 섞지 않았고 윤희 역시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순자의 방 앞에 반찬을 놓아두고 약을 챙겨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자의 친구 한 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친구는 순자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서운한 일이 있어서.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윤희가? 그렇게 조용하던 애가? 순자는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나도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 내가 딸한테 보증을 부탁했다가 딸이 거절한 적이 있거든. 그때는 나도 섭섭했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딸이 옳았더라고. 순자는 친구를 쳐다봤습니다. 친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보증이라는 게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잖아. 그 애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우리가 자식들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거야.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윤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잘한 거야. 당당하게 내 생각을 말한 거 용기 있는 일이야. 윤희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친구가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윤희의 입장에서 그 종이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보증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말로 윤희가 그 빚을 떠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처음으로 윤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희야. 윤희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네, 어머님.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서류 말이야. 내가 다시 생각해봤어. 윤희는 조심스럽게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 보증이라는 게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닌데. 윤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도 불안했어. 나이가 들면서 앞으로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많이 됐거든. 그래서 돈이라도 좀 모아야겠다 싶었는데 그게 너한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생각 못했어. 윤희는 천천히 순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안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내 말 이해해. 나도 내 입장이 되어봤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두 사람 사이에 오랜만에 온기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윤희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후 대책이나 안전한 적금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같이 알아보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서류는 서명되지 않았습니다. 대출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순자는 윤희에게 중요한 일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야, 이번 주말에 친척 집에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때? 윤희야, 손주 학원 어디로 보낼지 내 생각도 좀 들어볼까?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순자도 윤희도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색함은 조금씩 자연스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윤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여전히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고개만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윤희야, 그동안 참 힘들었겠다. 내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줬지?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도 어머님대로 힘드셨을 거예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늘 내 뜻대로 했잖아. 근데 넌 늘 참기만 했고. 윤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참았던 건 사실 제 선택이기도 했어요. 싸우기 싫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순자는 윤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참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요. 제 삶도 소중하고 제 선택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당연히 있고 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창밖의 감나무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공기도 예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와 윤희는 함께 시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순자가 혼자 장을 보거나 윤희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둘이 함께 갔습니다. 윤희야, 이 생선 살까? 내 생각은 어때? 어머님, 저건 좀 비싼 것 같은데 저쪽 가게 가보실래요? 작은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순자는 윤희의 의견을 물었고 윤희는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네 며느리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전엔 말도 없더니 요즘은 제 목소리가 있네. 순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 피식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속이 깊은 애였어. 내가 몰라봤지. 어느 날 윤희는 순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즘 노후 준비에 대한 강의를 받는데요. 어머님도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의? 그런 게 있어? 네, 구청에서 무료로 하는 거예요. 연금이나 노후 자산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대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보자. 두 사람은 함께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순자는 열심히 필기를 했고 윤희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순자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것도 몰랐을 거야.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배우는 게 많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순자의 친척 중 한 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빌려주려고 했습니다. 가족인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윤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윤희야, 내 생각은 어때? 윤희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도와주고 싶으신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먼저 그분의 상황을 좀 더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갚을 능력이 되시는지, 언제까지 갚으실 건지요. 순자는 처음에는 윤희의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따져야 해?
윤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족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돈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보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는 게 서로를 위한 거예요. 순자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윤희의 조언대로 친척에게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갚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친척은 처음에는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함부로 쓸 수 없어.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명확한 계획을 보여줘. 결국 친척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순자는 윤희에게 말했습니다. 윤희야, 내 말대로 했더니 마음이 편하네. 예전 같았으면 그냥 빌려주고 나중에 후회했을 거야. 윤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날 이후 순자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윤희와 의논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견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윤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랑 요즘 사이가 좋아 보여요. 예전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윤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도 그래.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예전엔 엄마가 할머니 눈치만 보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서로 얘기도 많이 하시고.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말이야. 엄마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용기요? 응, 중요한 순간에 내 생각을 말하는 용기. 처음엔 무서웠어. 할머니가 화내실까봐, 가족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근데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앞으로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참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내 삶, 내 미래에 관한 일이라면 반드시 내 목소리를 내야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윤희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처럼 10년을 참고 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윤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한 여성이 윤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희 씨, 저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자꾸 제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윤희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절하셔도 돼요. 당신의 신용은 당신이 지켜야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섭섭해하실 것 같아서. 섭섭해하시더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낫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그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이 다시 윤희를 찾아왔습니다. 윤희 씨, 해냈어요. 시어머니께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화내셨는데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더니 나중에는 이해하시더라고요. 윤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셔서요. 이런 일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며느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반찬을 해도 될까요? 이번 명절에는 저희 친정에도 가고 싶어요. 아이 학원은 제가 알아보고 싶어요. 작은 목소리들이 모여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나갔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윤희를 불렀습니다. 윤희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순자는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가 그동안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윤희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냐, 이건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야. 그날 내가 서명 안 해줬잖아.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돈을 모았어. 정부 지원도 받고 안전한 적금도 들고 너 덕분에 이렇게 모을 수 있었어.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윤희야, 고마워. 내가 그날 용기 내줘서 내가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순자는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진짜 착한 며느리야.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솔직하게 말해주는 며느리. 그게 진짜 착한 거더라. 윤희는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15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 10년간의 침묵, 서류 사건의 긴장, 그리고 그 이후의 변화와 성장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순자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집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민수, 윤희, 지은이, 그리고 민준이까지.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나 이제 정말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가족들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냐, 들어봐.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순자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야, 너한테 고마워. 내가 나한테 제일 큰 선물을 줬어. 어머님, 제가 뭘. 그날 서류에 서명 안 해줬잖아.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었어. 가족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용기 내서 거절해줘서 나는 진짜로 변할 수 있었어. 며느리도 사람이라는 걸, 며느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 그리고 그게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어. 윤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는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할머니가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아이들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아야 할 때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이야. 언제 참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아는 거야. 순자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면 반드시 말해야 해.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 알겠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너도 잘 들어. 가족이란 건 한 사람이 희생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순자는 모든 가족을 둘러봤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특히 마지막 몇 년이. 진짜 행복했어. 그날 밤 순자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순자의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 사람들은 윤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참 좋은 시어머니셨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들었어요. 처음엔 좀 어려우셨다면서요? 윤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나중에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윤희는 혼자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세요. 그동안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어요.
윤희는 그날의 서류를 떠올렸습니다. 15년 전 손이 떨리면서도 서명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날을요.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의 평화도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윤희는 순자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윤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윤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을 적어둔다. 윤희야, 고마워. 15년 전 내가 서류에 서명을 거절했을 때 나는 정말 화가 났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나를 구해준 거였다는 걸. 내가 그날 용기를 냈기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나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 내 시어머니 눈치, 남편 눈치, 세상 눈치.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너한테도 똑같이 했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너는 중요한 순간에 내 목소리를 냈다.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나는 안다. 윤희야, 너는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사람이야.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게 미덕이라는 걸 너는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미안하다. 너를 진작 존중하지 못해서. 하지만 마지막 몇 년은 정말 행복했다. 너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다. 고맙다, 윤희야. 내 용기 덕분에 나는 변할 수 있었다. 사랑한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순자. 윤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도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용기, 며느리에게 사과하는 용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를요. 윤희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참고만 살아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견뎌낸 것 자체가 이미 큰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의 목소리도 소중하다는 것을요. 당신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라고. 그게 평화다라고. 하지만 진짜 평화는 한쪽이 참아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서로를 존중할 때 찾아옵니다. 고개를 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